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비를 한번 볼게요. 조비라는 종목을. 조비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비를 보기에 앞서서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현재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끝선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흐름선의 지지 여부를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끝선에 걸쳐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은 하방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웬만한 종목이 좀 하방으로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 즉 월봉에서 대추세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보게 되면 3250선 이 부분을 3260선 이렇게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가 많은 지주대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회복해 주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매우 중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월봉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비 종목을 한번 넘어와 볼게요. 종목 넘어와 보면요. 먼저 그동안의 조비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한번 연봉을 통해서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얼마? 84,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 8만원대까지 두 번의 도전이 있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리고 중간 단계를 보게 되면 여기 5만원대도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안착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2016년께 이렇게 얼마냐면은 4만원대 도전. 그리고 지금 올해 고가 33,000원 그리고 35,0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상당히 빼곡하게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안착이 될지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하죠. 근데 이 부분을 또 안착을 못하게 되면 또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보다시피 여기 거래가 되게 많았던 또 하나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물론 이제 이 밑에서 거래가 좀 있긴 했지만 이 가격대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거래를 통과해서 넘어가느냐, 이 매물대를 아니면 매물대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느냐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그 금요일 대비 4.5% 정도 빠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월봉으로 넘어와서 연봉에서 표현되지 않는 구체적인 파동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당기고 있죠? 파동의 동선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당겨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10년 10일에 2010년 11년께 이 저항대를 지난달에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이렇게 그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1998년서부터 2000년 넘어오는 이 트렌드 자체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그 가격대가 지금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일대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므로 해서 여기를 깨므로 해서 지금 위치를 깨짐으로 해서 여기 일대가 지금 깨짐으로 해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세 번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의 도전이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걸릴 것인가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 같고요. 작년서부터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그림 동선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바꿔놓은 것도 한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2018년서부터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작년에 웬만한 3월 달에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자리를 다 이탈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10,000원대는 지키면서 이렇게 여기를 만들어 놨고 그 흐름을 한번 반등했다가 꺾었지만 수렴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장이었던 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저항선 그리고 돌파해서 저항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주가는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연봉과 월봉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월봉 아니 주봉을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대추세의 흐름 이렇게 대추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작년에 여기서부터 바뀌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갔죠. 우리가 동선 파악을 할 때 파동에서 이런 형태를 황 대표가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이렇게 지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 내용을 자주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이런 점을 참고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이 됐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흐름이 바뀌면 지지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 삼고 여기를 지지 삼고 여기를 지지 삼으면 하나의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왔음으로 해서 지킨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흐름 자체는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흐름 자체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이 이제 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2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 조금 하게 되면 24,000원쯤 되겠네요. 2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동선에 파동의 동선이 우상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위치가 지난주부터 강력히 올라옴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저항을 부딪혔던 그 거래에서 한번 부딪혔는데 이 자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이런 식의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30,000원대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럼 밀린다 하더라도 1차 지지가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 28,000원 선 그리고 28,000원 그리고 2만 여기 4,000원까지 이렇게 두 개의 지수가 지지점이 있지 않게 두 개의 가격대가 지지가 있는 동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도전을 하면서 고가를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파동의 형태,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의 위치를 보면 이런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 그 다음에 화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5% 정도 빠졌으니까 한 1,600억 정도 뭐 이렇게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화학인데 아시겠지만 이거 비료, 지금 남북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북한 그 얘기죠. 그게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장에서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앞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동안에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비료 제조업체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이렇게 비료 요게 남북 그죠? 지금 지원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수혜를 받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볼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을 보게 되면 355억, 112억, 그 다음에 80억, 그 다음에 198억.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소형주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시가총액도 그렇게 또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그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60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단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조금 뚜렷하게 가시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실적 면에서 그 다음에 내용 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흐름상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매출 구조나 흐름하고는 거의 매칭이 돼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보게 되면 600억, 600억, 700억, 730억 매출액이 늡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뚜렷하게 영업이익은 쭉 꾸준히 유지하고 매출액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흐름은 대체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실적하고 내용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비라고 하는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런 형태가 그래도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 제자리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까도 보겠지만 24,000원, 그 다음에 28,000원, 그 다음에 앞을 보니까 여기 4만 원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비라는 종목은 더 내려온다 하면 오히려 눌림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2만 5천 원, 2만 4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많이 양호하게 움직였던 이 부분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저항이 작용하면서 밀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항상 매매하거나 가지고 있다라면 생각해 줘야 될 게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뒤를 봤을 때는 24,000원, 그다음 앞을 보게 되면 4만 원을 좀 넘어가는,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보면 약간 중립성.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4만 원까지 4만 원 이상도 한번 내다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신규 진입은 너무 비싸져 버렸죠.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형태가 기회를 준다면 하면 여기를 노려보는 게 어떤 게 싶은 거고요. 그냥 간다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뒤를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악재성이라든지 또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하방으로 돌아서면 대책이 없잖아요.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뒤를 보는 매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24,000원 기준으로 해서 눌림을 차라리 줬을 때, 그리고 지지하는 형태가 났을 때 이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내준다면 짧게 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간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는지 또 한번 봐볼까요? 보면은 남북 관계 이 얘기 나오고요. 그죠? 비료 관련주 모두 급등.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종목이 지금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쭉 보는 이유는 어떤 또 시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괜찮고, 분기 실적도 조금 가시화되는 부분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전체 소형주 치고는 매출액 구조도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24,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상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24,000원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흐름상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41,500원인 그 자리하고 이상으로 이렇게 열린 공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은 너무 중간에서 따라가는 매매가 되니까 따라다니지 마시고 좀 눌러줬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항상 주가를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이유는 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대응이죠. 우리가 목표가를 삼는 것도 청산의 대응. 그 다음에 뒤를 보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래서 24,000원, 그 다음에 4만 여기 41,000원, 42,000원, 3,000원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목표가는 4만원 넘어가는 자리까지 한번 볼 수가 있고, 혹시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눌림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지극히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000원 기준, 그 다음에 41,000원 내지 42,0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